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개인 세금 2,300억 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합법적인 길이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2,300억 원이요? 그거 진짜 유혹을 참기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블록딜, 그러니까 시간의 대량 매매로 넘기기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서류에 도장만 딱 찍으면 모든 골칫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네, 주식시장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죠. 맞아요. 그런데 도장을 찍기 직전에 대표가 갑자기 펜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안 팝니다. 블록딜 전면 취소하세요. 진짜 폭탄 선언이네요. 네, 이게 지난 4월 6일 삼천당 제약 전인석 대표가 시장에 실제로 던진 메시지입니다.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이 4월 6일의 반전과 그 중심에 있는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 에스페스의 실체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경영진의 지분 매각, 그러니까 엑시트는 보통 기술이나 회사 미래에 대한 불신의 시그널로 읽히잖아요. 그렇죠. 먹튀 논란도 막 생기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막대한 개인 세금 부담을 안고 가면서까지 주식을 꽉 쥐고 있겠다는 결정은 밖에서 돌아드는 온갖 루머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카운터펀치였습니다. 네, 100마디 해명보다 행동 하나가 확실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은 그날 간담회에서 공개된 FDA 제출 공식 문서, 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의 정확한 수치,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비즈니스 구조까지 아우르는 팩트들입니다. 사실 시장에는 그동안 가짜 기술 아니냐 이런 루머가 꽤 돌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기술이라는 꼬리표가 문서 한 장으로 어떻게 찢겨 나갔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왜 주사제 제약 시장의 판을 뒤엎을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방금 이야기한 그 블록들 철회부터 다시 짚어보면요. 개인의 안위보다 회사의 주식을 쥐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아주 본능적인 베팅을 한 건데, 결국 이 다신감은 에스페스라는 플랫폼 기술에서 나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에스페스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사제로만 맞아야 했던 펩타이드나 단백질 약물을 우리가 매일 물과 함께 삼키는 알약으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아, 알약으로요? 네, 대표적으로 노보노리스크나 일라이릴리가 장악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나 당뇨 인슐린 같은 것들이죠. 근데 잠깐만요. 단백질을 알약으로 먹는다는 게 뭐랄까 말은 참 쉬운데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그걸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그렇죠. 위산이 워낙 강력하니까요. 네, 위산이나 소화 효소가 외부 단백질을 그냥 우리가 고기 반찬 먹고 소화시키듯이 무참히 부숴버릴 텐데 약효가 혈액으로 흡수되기도 전에 다 녹아 없어지는 게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수십 년간 글로벌 빅파마들이 뛰어넘지 못했던 거대한 벽이었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인들이 꺼내든 무기가 바로 스낵이라는 흡수 촉진제 기술이었습니다. 스낵이요? 이름이 좀 귀여운데 원리는 어떤 건가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위산이라는 쏟아지는 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약물 겉에 튼튼한 나무 판자를 덧대어 일종의 방어용 배를 띄운 겁니다. 어떻게든 장까지 약물을 살려보내기 위한 고육지책인 거죠. 아, 방패를 두른 거군요. 네. 하지만 이 스낵 기술은 제조 공정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회사가 뚫고 들어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촘촘한 특허 장벽으로 철갑을 두르고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약간 그림이 그려지네요. 스낵이 위산이라는 화살을 막기 위해 띄운 나무배라면 삼천당의 에스페스, 그러니까 스낵풀이 기술은 그 배 위에 아예 둥그런 철갑 지붕을 덮어버린 거북선을 만들어버린 거군요. 오, 거북선 비유 아주 찰떡이네요. 맞습니다. 화살이 알아서 튕겨 나가도록 아예 메커니즘 자체를 다르게 설계해서 그 스낵이라는 특허 톨게이트를 싹 피해서 지나가는 우회로를 뚫었다는 뜻인데 대체 어떤 원리로 이 거북선을 띄운 겁니까? 이 거북선의 진짜 이름은 나노 에멀전과 단백질 복합체 결합 기술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확 어려워졌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미세한 지방 성분, 그러니까 지질 나노 입자 안에 단백질 약물을 쏙 숨기는 겁니다. 위산이나 소화효소 입장에서는 이게 웬 약물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점심에 먹은 삼겹살의 지방층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와, 위장을 감쪽같이 속이는 트로이의 목마네요. 지방덩어리로 위장에서 공격을 피하고 무사히 장까지 살아서 내려간다. 맞습니다. 장에 도달한 뒤에야 장 점막을 통해서 체내로 쏙 흡수되면서 숨겨둔 약물을 혈액 속에 풀어놓는 원리죠. 기발하네요. 게다가 스낵이라는 복잡한 흡수 촉진제가 아예 필요 없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획기적으로 단순해집니다.
삼천당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스낵 프리 기술 덕분에 원가가 오리지널 약품의 7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잠깐만요. 70% 할인이 아니라 원가를 70분의 1로 박살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시장 교란종 수준인데요. 이론적 메커니즘도 정말 아름답고 비용 구조도 완벽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약 바이오 산업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네, 어떤 거죠? 쥐나 원숭이 가지고 하는 실험실에서는 노벨상급 메커니즘인데 정작 사람 몸에만 들어가면 아무 효과도 없는 이론상 완벽한 가짜 기술이 이 바닥엔 수두룩하잖아요. 아,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FDA 같은 깜깜한 규제기관이 이걸 진짜로 인정했는지가 관건 아닐까요? 사실 그 의구심이 시장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 4월 6일 간담회에서 문서와 데이터를 직접 다 까버린 겁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게 바로 FDA의 프리 안다 미팅 승인 문서였습니다. 안다면 제네릭, 즉 복제약 허가 신청 트랙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만약 에스페스가 그냥 껍데기 기술이라면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인 집단인 FDA가 사전 미팅 테이블을 차려줄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바쁜 사람이니까요. 공개된 문서에는 에스페스의 특허 번호, 그리고 스낵 프리 딜리버리 플랫폼, 마지막으로 안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 확실한 증거네요. 네, FDA가 좋다. 너희의 그 스낵 없는 나노 에멀전 방식이 과학적 실체가 있다는 걸 인정하니 이걸로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랑 정식으로 논의해보자. 이렇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미팅을 잡아줬다는 건 최소한 문전박대당할 가짜 기믹은 아니란 뜻이네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것과 그 안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성적표를 받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당연하죠. 사람이 먹었을 때 오리지널 주사제나 그 스낵 기반의 알약만큼 진짜로 몸에 흡수가 되느냐, 즉 생물학적 동등성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는데요.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2025년 7월에 완료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먹는 비만 당뇨 치료제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오리지널 약인 리벨서스와 비교했을 때 CMAX가 106.78%, AUC가 101.12%를 기록했습니다. 헉, 잠깐만요. CMAX가 106%에 AUC가 101%요? 네, 엄청난 수치죠. 이 제약 바닥에서 이 숫자들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건 약간 부족하지만 봐줄만 하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오리지널과 혈중 최고 농도나 전체 노출량이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똑같다는 생물학적 동등성의 마침표를 찍은 거네요. 그렇죠. 그 깐깐한 스낵 기술 없이 삼천당 다체 과북선만으로 오리지널과 100% 동일한 타격감을 냈다는 뜻인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에 선행되었던 경구용 인슐린 파일럿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약을 삼킨 지 불과 15분 이내에 약효가 혈관에 도달하는 초속 효성을 확인한 거죠. 와, 15분이요? 진짜 빠르네요. 네, 그동안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알약 인슐린에 도전했다가 생체 이용률이 너무 낮거나 흡수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줄줄이 폐기 처분했던 그 한계를 보란듯이 뛰어넘은 겁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여기서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듭니다. 한국의 중소규모 제약사가 어떻게 글로벌 빅포마들도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쩔쩔매는 이 거대한 장벽을 척척 넘고 있는 건가요? 궁금하시죠?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천재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뚝딱 발명품을 내놓은 건 아닐 텐데 FDA가 이들의 데이터를 이토록 진지하게 검토하는 어떤 배경이나 회사에 짬박아둔 게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의 해답은 바로 제조와 품질 관리의 역사에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소량으로 기적의 약을 만드는 것과 그걸 수백만 알씩 오염 없이 대량 생산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의 스포츠거든요. 아, 스케일업은 진짜 어려운 문제죠. 맞아요. 삼천당 제약이 FDA와 신뢰를 쌓은 건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2020년에 이 회사가 FDA로부터 품질관리 워닝 레터, 즉 경고 소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 워닝 레터 받으면 보통 치명적이잖아요. 보통 이 소환을 받으면 아예 미국 진출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크게 휘청거리죠. 그런데 이들은 3년에 걸쳐 2023년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수정하고 클리어해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매운맛을 몸소 맞아가면서 시스템을 뜯어고친 거죠. 맷집을 제대로 키웠군요. 이 품질 관리 역량을 증명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자료에 하나 있던데요. 그 독일 유일 생존자 사건이요? 무균 공정이랑 데이터 신뢰성 문제로 깐깐하기로 소문난 독일 시장이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고요? 네, 최근 유럽 저만제, 즉 안약 시장에서 벌어진 대형 사건입니다.
저만제는 눈에 직접 들어가는 약이라 무균 관리가 말 그대로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눈에 넣는 건데. 그런데 독일 저만제 시장 상위 5개 제약사 생산 라인에서 무균성과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규제 당국이 칼을 빼들고 상위권 회사들의 제품을 대규모로 회수하고 판매를 정지시켜버렸죠. 탑티어 5곳이 한 번에 날아갔다면 약국 매대에서 안약이 싹 사라졌겠는데요? 말 그대로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바람이 부는 와중에 유일하게 제품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버텨낸 곳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천당 제약의 파트너사인 옴니비전이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그 약을 생산해서 공급한 곳이 바로 삼천당의 자회사인 DHP 코리아의 EU-GMP 자체 생산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무균 품질 관리가 입증되면서 경쟁자들이 모조리 나가떨어진 시장을 사실상 혼자 독점하게 된 겁니다. 와, 이거 비유하자면 전교 1등들만 모인 시험에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들 과락으로 짐 싸서 집에 가는데 혼자 묵묵히 만점짜리 답안지를 내고 교실을 독차지한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황반면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캐나다 같은 북미 시장 허들을 넘어본 경험도 있고요. 아, 이런 품질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이 결국 FDA가 이 회사의 SPS 푸드펌을 단순한 종이 쪼가리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하게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실체로 믿어주는 강력한 보증수표가 된 거군요. 네, 규제기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뛰어난 약효보다도 통제할 수 없는 오염과 생산 불량입니다. 그걸 완벽히 제어할 수 있다는 걸 다른 제품들로 수차례 증명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에스페스 기술이 안다트랙으로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기술력과 생산력이 모두 증명됐다면 다음은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엄청난 무기로 대체 돈은 어떻게,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가? 비즈니스 구조 이야기네요. 네,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4월 6일 간담회 내용 중에서 이 수익 모델 파트가 제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미국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을 보니까요. 마일스톤으로 1억 달러를 받고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매출의 90%를 삼천당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숫자가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제네릭 파트너십에서 기술 수출사가 매출의 90%를 먹는다는 건 상식 밖입니다. 유통만 깔고 영업 띄워주는 미국 파트너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보통 많아야 10%대 로열티나 수익 배분을 받는 게 룰 아닌가요? 대체 무슨 레버리지가 있길래 삼천당이 이런 슈퍼갑의 계약서를 내밀 수 있었던 겁니까? 그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90%라는 숫자는요, 곧 이 스낵 프리 플랫폼이 가진 폭력적인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앞서 오리지널 대비 원가가 70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마어마한 원가 절감이었죠. 시장에 알약 비만 치료제를 내놓을 때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극강의 저렴한 가격표를 달 수 있습니다.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이익은 엄청나게 남는 압도적인 마진 구조가 나오는 거죠. 아, 마진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미국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몫이 비록 10%에 불과하더라도 그 파이 자체가 기존 시장을 다 집어삼킬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불평등해 보이는 계약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100만 원짜리 파이의 50%를 먹느니 100억 원짜리 파이의 10%를 먹는 게 파트너사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섰군요. 맞습니다. 완전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네요. 심지어 2027년도부터는 알약뿐만 아니라 장기 지속형 주사제까지 꺼낸다고요? PLGA, PRA라는 기술 기반인데요. 며칠마다 혹은 매주 맞아야 하는 주사제를 한 번 맞으면 한 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몸속에서 서서히 약효가 방출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 번 맞고 6개월이면 진짜 편하겠네요. 네. 삼천당 제약은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대량 생산을 위한 스케일업까지 이미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캐시카우는 초저가 알약으로 쓸어 담고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가는 프리미엄 주사제로 포트폴리오를 빈틈없이 짜놓은 거죠. 경영진의 엑시트 철회라는 배수진, 완벽한 빅데이터, 전무후무한 90% 수익 독식 구조. 뭐 이쯤 되면 장밋빛 미래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여기서 냉정한 리스크 점검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렇죠. 투자나 비즈니스 세계에 100%는 없으니까요. FDA 승인과 상업화까지 가는 길에 어떤 지뢰들이 숨어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베이스 시나리오는 회사의 기대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제출한 데이터를 FDA가 깔끔하게 인정해서
2026년에서 2027년 내에 안다 허가를 수리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그렇게 되면요? 이 경우 2027년 말부터는 제품이 상용화되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시간 지연 시나리오입니다. FDA가 서류를 보다가 기존 주사제랑 형태가 너무 다르니까 단순 제네릭 트랙인 안다 말고 505B2라는 개량 신약 트랙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아, 개량 신약 트랙이요?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가 더 필요해집니다. 물론 이미 확보된 데이터들이 있어서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요. 상업화 일정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뒤로 밀리게 됩니다. 신약 개발 타임라인에서 1년 지연은 꽤 뼈아픈 기회비용이 될 수 있죠. 505B2 트랙으로 빠지면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오리지널 약을 만든 빅파마들의 반격입니다. 자기들 앞마당에서 파일을 싹 다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가만 안 있겠죠. 초대형 로펌들을 동원해서 삼천당의 기술이 우리 특허를 교묘하게 침해했다며 무차별적인 특허 소송을 걸어버리면 재판 끝날 때까지 발이 완전히 묶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바로 회사가 가장 경계했던 핵심 리스크, 특허 분쟁입니다.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이 지뢰에 대해서도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두꺼운 방패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어떤 방패죠? 외부의 권위 있는 특허 법률사무소로부터 획득한 자유실시 가능성 의견서, 즉 FTO를 내놓은 거죠. FTO요? 그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쉽게 말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이 스낵프리 기술은 기존 빅파마들은 특허망을 전혀 침해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상업화에 법적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보증한 공식문서입니다. 아,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특허 방어벽까지 치밀하게 세워뒀다는 뜻이네요? 게다가 지금 세계 최고의 당뇨 임상기관인 독일 프로필에서 경구용 인슐린의 임상 1상과 2상이 한창 돌아가고 있고 이 성적표도 2026년 연말이면 오픈된다고 하니까 이 회사는 끊임없이 시장의 데이터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에 서 있는 셈이군요. 네, 결국 4월 6일의 반전은 단순한 루머 해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깐깐한 독일 시장을 무균 공정으로 평정했던 품질의 저력,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가 절감으로 빚어낸 90% 독식 모델, 그리고 이것을 무기로 전인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선언한 미래 성장 선언문이자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정면 돌파 의지였던 셈이죠. 오늘 심층탐구, 정말 거대한 지식의 퍼즐을 맞춰본 기분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핵심은 명확히 세 가지로 압축되네요.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글로벌 규제 당국계의 깐깐한 허들을 통과해낸 흔들림 없는 품질 관리의 저력. 둘째, 위산을 속이는 나노 에멀전 기술로 특허를 우회하고 매출의 90%를 빨아들이는 지배적인 비즈니스 구조. 셋째,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 승리를 경영진 스스로 2,500억 원의 블록딜을 취소하는 행동으로 증명해낸 확신입니다. 이 시장에서 그저 서류 작업만 잘한다고 FDA가 문을 열어주진 않거든요. 기술력 없이 수익의 90%를 내놓으라고 파트너사를 압박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삼천당 제약이 지난 수년간 묵묵히 쌓아온 데이터와 품질이라는 실체들이 이제야 비로소 가시적인 숫자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변곡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고 냉정한 분석의 렌즈로 궤적을 추적해야 할 때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은 특정한 주식을 사라, 팔라, 권유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라는 복잡다단한 산업 속에서 어떻게 진흙탕 같은 소문들을 걸러내고 데이터와 구조라는 선명한 엑스레이로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볼 것인가. 바로 그 분석의 렌즈를 여러분 스스로 장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오늘 우리는 에스페스라는 단단한 거북선이 어떻게 특허라는 무수한 화살을 튕겨내며 글로벌 거인들의 심장부로 진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 이슈를 쫓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계획대로 세상을 뒤덮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주사제의 독점 생태계로 수백조 원을 주무르던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같은 공룡들의 밥그릇을 박살내기 시작한다면 그 거인들은 과연 이 사태를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 무서운 거북선의 항해를 강제로 멈추기 위해 어떤 무자비한 카드를 꺼내들지
아니면 아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이 거북선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지, 다음번 바이오 제약 시장의 체스판이 어떻게 움직일지 스스로 한번 치열하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